저만의 편견일진 모르겠는데 부자하면 동양인과 백인이 먼저 떠오르는데 솔직히 흑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흑인들 중에도 엄청난 부자가 매우 많은데요. 흥미로운 점은 아프리카 대륙을 넘어 북미 대륙 및 유럽에도 많은 인종인데 흑인 슈퍼리치는 몇몇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고 동양인과 백인과는 다르게 스포츠 선수나 연예인이 부자 순위에 꽤 들어가 있습니다. 포브스 자료를 바탕으로 2021년 2월 기준 전 세계 흑인 중 가장 부자 탑 15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타일러 페리는 미국 할리우드 배우이자 감독으로 다재다능한 엔터테이너입니다. 많은 작품 중 코미디 영화 마데아에 직접 출연과 동시에 연출까지 한 것으로 유명하죠. 2011년 포브스에 의하면 전 세계 연예인 중 가장 부자 자리를 차지하기도 했었습니다. 최근엔 영국 왕실을 탈출한 해리 왕조와 마클 왕자비에게 베버리힐스에 있는 자신의 집은 물론이고 경호원까지 선뜻 내줬다고 합니다. 너무 유명한 래퍼이자 비욘세 남편인 제이지. 사실 지금은 래퍼라기엔 너무 큰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그가 2008년 설립한 힙합 레이블 락네이션은 제이지 본인은 물론 리안나와 박재범 같은 유명 가수를 주축으로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도 소속되어 있는데요.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의 CC 사바시아, 뉴욕 매치의 로빈슨 카누,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 케빈 데브라이너, NBA 브루클린 네츠의 카이 러빙 등이 있죠. 참고로 제이지는 한때 브루클린 네츠의 공동 구단주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10살이던 무렵 아버지는 집을 나가 고향인 브루클린에서 마약까지 팔았었는데 브루클린 네츠의 구단주까지 했었으니 아메리칸 드림의 표상인 인물인 것 같습니다. 수단계 영국인으로 1998년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을 커버하는 통신회사인 세텔 커뮤니케이션을 세운 모하메드 이브라임. 2005년 쿠웨이트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에 34억 달러에 매각하고 본인은 14억 달러를 가지며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역시나 아주 유명한 래퍼 출신인 셀럽 카니에 웨스트. 위에 설명한 제이지와 다른 점은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는데요. 카니에 웨스트의 부모님은 그가 3살 때 이혼했습니다. 아버지 레이 웨스트는 흑인 사진작가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포토그래핑을 하기도 했죠. 그의 어머니 돈다 웨스트는 명문 시카고 대학교 영문학 교수이기도 했으며 중국 난징 대학교에서도 교단을 섰었는데 어머니와 함께 자란 카니에 또한 중국에 함께 살기도 했죠. 카니에 웨스트는 당시를 기억하며 중국에서의 생활로 이미 셀럽의 삶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곳의 흑인은 자신하고 어머니밖에 없어 모든 사람이 항상 쳐다봤다고 하네요. 이런 부모의 예술적 유전자를 타고받아서 그런지 카니에는 나이키와 아디다스 등과 협업을 통해 우리는 그의 재능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제이지와 집안 배경은 정반대지만 아내만큼은 둘이 꼭 닮았는데요. 어려서는 페리스 힐튼의 친구로 이름을 세상에 조금씩 알리다 섹스 비디오 유출과 그리고 집안 자체가 셀럽들의 집합소인 바로 킴 카다시안이죠. 그런데 지난 2월 카니에는 킴 카다시안과 7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짐바브웨인으로 그곳에서 태어난 스트라이브 마시이와는 영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모국 짐바브웨로 돌아와 에코넷이라는 통신사를 창업하여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성장하며 큰 부를 축적했습니다. 자선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넷플릭스나 유니레버와 같은 글로벌 기업의 이사직도 수행하고 있죠. 중국계 자메이카인으로 자메이카 정부 장학생으로 뽑혀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교에서 도시공학을 전공한 마이클 리치는 자메이카로 돌아와 정부에서 잠시 일한 후 다시 캐나다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투자회사에서 일하며 능력을 쌓은 후 자메이카 상업은행과 AIC 금융그룹 등을 인수하며 큰 부를 쌓았습니다. 농구 왕제 마이클 조던이 9위에 랭크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했던 스포츠 스타로 벌어들인 수익은 물론 나이키로부터 에어조던 로열티로 매년 1000억 이상 받지만 조던의 많은 재산 중 일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NBA 샬럿 호네츠의 구단주로도 있으며 현재 많은 스타트업 회사들에 투자하며 그의 재산을 증식하고 있죠. 미국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토크쇼였던 오프라 윈프리 쇼의 진행자 오프라 윈프리. 사생아로 태어난 그녀는 아버지가 양육을 포기하며 외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애정을 줬던 외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어머니와 함께 살았지만 별다른 사랑을 받지 못했죠. 거기에 사촌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하며 어린 10대에 임신까지 하는 상황에 이릅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환경을 딛고 학업도 성실히 마치며 시카고 지역 라디오 토크쇼 진행을 맡은 그녀는 타고난 언변과 진행으로 전국적인 방송으로 키우며 우리가 아는 오프라 윈프리 쇼로 발전시키며 지금의 부를 이룹니다. 미국 주식을 하는 분이라면 눈에 익숙한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인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바로 이 업체의 공동 창업자가 전세계 흑인 부자 랭킹 중 7위에 오른 알렉산더 카프입니다.
유대계 아버지와 흑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2004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기업 팔란티어를 스탠포드 대학 동문과 함께 창업합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천리안을 가진 간달프의 수정굿을 팔란티어에서 이름을 따왔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핫한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어 현재 CEO를 맡고 있는 알렉산더 카프의 자산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플라티늄, 다이아몬드, 철광석 등 광물이 많이 생산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은 인물이 있는데요. 흑인 최초로 포브스 억만장자 리스트에 오른 파트리스 마시피. 1994년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며 흑인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을 정확히 캐치한 그는 1997년 남아공의 특성을 잘 살려 아프리카 레인보우 마이닝 광물 기업을 세우며 세계 광물 시장에서 큰 손으로 자리 잡고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게 됐습니다. 미국 내 흑인 소유의 가장 큰 기업인 월드와이드 테크놀로지의 창업자이자 회장인 데이비드 스튜어드. 흔한 미국의 테크 기업과 다르게 실리콘밸리가 아닌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근교에 본사가 있고 1990년 설명의 뜻 흑인이 세운 IT 기업입니다. WWT는 매출이 100억 달러가 넘으며 직원 수도 6,500명이 되는 큰 기업입니다. 아프리카 경제 규모 1위의 나이지리아 태생인 압둘사마드 라비우.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미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자신의 모국 나이지리아로 돌아와 1988년 BUA 상사를 설립했습니다. 쌀이나 식용유, 밀가루, 철강 등을 수입하며 성장한 후 나이지리아 정부 국책 사업을 따내며 건설 분야에도 투자함과 동시에 여러 회사들을 인수하며 돈방 속에 앉게 됐죠. 주로 테크 기업의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비스타 에퀴티 파트너스. 성과를 아주 잘 내는 업체로 명성이 나 있는데요. 이 비스타를 창립한 사람은 부모님 모두 교사 출신으로 안정된 가정에서 자란 로버트 프레드릭 스미스입니다. 아이비리그 명문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를 땄으며 골드만삭스에서도 일을 했었던 유능한 사람이죠. 2000년 비스타 에퀴티 파트너스를 설립하고 회장직을 유지하며 수익률 좋은 투자를 잘하기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리고 그를 더욱 유명하게 하는 것은 그의 두 번째 부인인 호프 도라시크는 성인 잡지 플레이보이의 모델이기도 했습니다. 나이지리아 태생으로 선생님인 아버지와 귀족 족장의 딸로 사업가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마이크 아데누가 미국에서 대학을 나온 후 나이지리아로 돌아와 처음엔 레이스 원단과 음료수를 판매하는 것을 시작으로 석유 시추 사업을 하며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2003년 통신회사인 글로바컴을 창립하며 나이지리아를 넘어 가나와 베냉 등에도 진출하며 아프리카 제2의 통신업체 규모로 키웠습니다. 아프리카 부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인데 알고 보니 전세계 흑인 중에서도 1위 부자네요. 그는 바로 나이지리아 거대 공룡기업인 단고테의 설립자이자 회장인 알리코 단고테입니다. 1957년 나이지리아 카누의 부유한 무슬림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알리코 단고테가 얼마나 타고난 사업가였냐면 초등학교 때 사탕을 박스채 산 후 학교로 가져가 되팔며 그때부터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성인이 되며 이집트로 유학을 마치고 나이지리아로 돌아온 후 1978년 자신의 이름을 딴 단고테 무역회사를 차리며 기업을 확장해 갔습니다. 특히 나이지리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 신축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걸 직감하고 시멘트 사업에 뛰어들어 놀랄만한 성공을 이루게 됐죠. 그뿐만 아니라 음료, 과자, 밀가루, 설탕 등 손을 안 대는 사업이 없을 정도로 초거대 공룡기업이 됐습니다. 앞에서 엄청난 부를 가진 흑인들을 봤는데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지만 세상 어딘가엔 생각도 못한 부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디 가서 함부로 돈 자랑하면 큰 코 다친다는 말이 맞는 것 같네요.